8월 20일 목요일 국내 증시는 하루 만에 완전히 다른 시장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381포인트, 5.9% 오른 6,852로 마감했습니다. 장이 열린 지 1시간도 안 된 9시 57분경에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고 장중에는 6,900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였으니 이틀 연속 발동인 셈이라 변동성 자체는 여전히 큽니다. 7,000선까지는 150포인트 정도 남겨뒀고 연초와 비교하면 지수는 60%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은 16포인트, 2.0% 오른 840으로 상대적으로 얌전했습니다. 금리 쪽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전날 미국 재무부가 장기 국채를 대사는 규모를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국내 10년물 국채금리가 8bp나 급락했습니다. 어제 4.4%까지 올라가며 시장을 짓누르던 금리가 하루 만에 힘을 뺀 것입니다. 일본 국채금리도 6bp 내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93원으로 11개월 만에 1400원 아래로 내려왔고 달러 지수는 98.8입니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조 2천억 원 넘게 사들이며 혼자 시장을 끌어올렸고 개인과 기관은 차익 실현으로 파는 쪽이었습니다. 코스닥은 반대로 금융투자와 투신, 연기금 같은 기관이 받쳐줬습니다. 개별주 실황에서는 반도체가 다른 모든 업종의 에너지를 빨아들였습니다. 전날장 마감 무렵 SK하이닉스가 40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과 전량 소각을 공시했고 오늘 주가가 12.7% 뛰어 169만 1천원으로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도 9.5% 오른 27만 1천원으로 27만 원을 회복했고 우선주는 10.1%로 더 샜습니다. 반도체 업종 전체가 10% 가까이 오르면서 시가총액 1위부터 9위까지 내린 종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삼성물산이 7%대, 네이버가 5.5%, SK가 3.1% 오르며 뒤를 따랐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버팀목 노릇을 하던 은행이 3.5% 빠졌습니다. KB금융이 3.8%, 신한지주가 3.7%, 하나금융이 3.2% 내렸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간밤 미국에서 나온 맞춤형 암 백신 3상 성공 소식이 제약 바이오로 번졌습니다.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이 11.9%, ST팜이 11.7% 올랐고 알지노믹스는 16% 급등했습니다. 다만 같은 업종 안에서도 코오롱 티슈지는 16% 빠져 온도차가 컸습니다. 화장품 쪽에서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11.0% 올랐습니다. 오늘 가장 눈에 띈 건 연상 작용만으로 상한가에 간 종목들입니다. SK증권이 30% 가까이 올랐는데 SK하이닉스 자사주 매입 주문을 맡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고 실제로 계산해보면 수수료 수익은 수백억 원 수준입니다. 호남 반도체 이야기가 돌자 호남을 가리키는 옛 이름이 금호라는 연상만으로 금호전기가 30%, 금호건설이 24.2% 올랐습니다. 뉴스로는 삼성파운드리가 가격을 최대 15% 올린다는 소식과 삼성전자가 온양 캠퍼스의 HBM 신규 라인을 다음 달 착공한다는 소식이 함께 나왔습니다. 지수가 5.9% 올랐는데도 코스피에서 내린 종목이 338개나 됐다는 점은 기억해 둘만 합니다. 오늘 배운 점은 공시를 볼 때 숫자보다 구조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같은 공시에 두 시장이 정반대로 반응했다는 점입니다. 간밤 미국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은 5% 정도 오르다가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했는데 오늘 국내 본주는 12.7% 뛰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워낙 흔한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 반면 한국에서는 주주환원이 오랫동안 첫 평가의 핵심 이유로 지목되어 온 문제라 무게가 완전히 다르게 실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오늘 헤드라인을 장식한 40조 원. 소각은 사실 해외 주식 예탁 증서를 발행하면서 늘어난 주식수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성격이 큽니다. 약속을 지킨 것이지 새로 얹어준 것이 아니라서 그것만으로는 3% 남짓이 적정하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진짜 재료는 눈에 잘 안 띄는 한 줄이었습니다. 잉여연금 흐름의 50% 이내를 돌려주겠다던 기준을 50% 이상으로 바꾼 것입니다. 잉여연금 흐름은 벌어들인 돈에서 공장과 장비에 쓴 돈을 빼고 회사에 실제로 남는 현금인데 여기에 비율을 걸어두면 실적이 커질 때 환원도 자동으로 함께 커집니다. 3년 누적으로 계산하면 190조 원 규모이고 오늘 발표된 40조 원을 빼도 150조 원이 남습니다. 일회성 숫자와 계속 굴러가는 규칙은 무게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공시는 총액보다 그 금액이 어떤 규칙으로 정해지는지를 먼저 보세요.
둘째, 해외 반응만 보고 국내 반응을 예단하지 마세요. 셋째, 다음 차례로 거론되는 회사의 기대가 붙을 때는 그 기대가 이미 얼마나 큰지부터 확인하세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투하세요.